폐 기능이 안 좋아서 어떤 부위에 여드름이 난다 뭐 이런 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뭐 써져 있는데 미간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기능 저하, 이마랑 날개 부분도 막 간 마음의 기능 저하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럼 마음이 안 좋으면 여드름이 나는 거잖아요. 잘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여드름이 줄어든다는 사실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부위가 안 좋을 때 어디에 여드름이 난다는 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드름의 종류를 구별하는 방법은 너무 많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시는 뾰루지 크게 닿고 노랗게 익어있는 뭐 화농성 여드름부터 생각을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뭐 면포성 여드름, 구진성 여드름, 음괴성 여드름 막 이런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론 이 여드름의 종류마다 이 여드름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 여드름이 섞여서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여드름이 왜 생기는지와 어떤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포커싱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3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유분이고요. 우리가 기성 피부들, 과다 유분이 분비가 되면서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세균입니다. 세균 같은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화농성 여드름의 주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노란색 농이 익은 여드름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빨갛게 크게 부풀어 오르는 이런 여드름 같은 경우가 세균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좀 흔한 원인이기도 하고 저희가 잘 생각을 못하기도 하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바로 모공이 막히는 겁니다. 이 모공이 막히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유분 같은 경우도 모공을 막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럼 유분이 모공을 막으니까 여드름이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요새 밖을 돌아다닐 때 피부에 달라붙을 수 있는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모공을 막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털이 나고 있어서 그 털이 성장기에 여기에 뭔가 정체를 만들어내거나 인그로운 헤어처럼 이 안에서 뭔가 털이 응축되어 있는 경우도 모공을 막으면서 여드름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피지가 산화가 되면서 딱딱하게 굳으면서 모공을 막아가지고 밖으로 보이는 블랙헤드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쉽게 말하면 이 세 가지를 잡으면 여드름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등드름, 가드름, 뭐 여기 목 뒤쪽, 여기 턱 아래 라인 이런 식으로 좀 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 부위에 피지선이 좀 많이 발달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지량을 좀 줄여주고 군데군데 화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화농성에 맞는 세균을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모색을 해보면 되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가장 우리가 쉽게 피지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먹는 약입니다. 피지 조절제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피지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바르는 연고를 통해서 이제 피지량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등드름이랑 가드름 같은 경우에는 바르는 제형으로는 한 가지 제품이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서 경과를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제가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세 가지에 대한 해방법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병원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피지 같은 경우 과다 피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지 조절제와 연고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세균 같은 경우에는 먹는 항생제나 바르는 항생제를 통해서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모공이 막힌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세안을 해주시는 것과 피부과에서는 필링을 통해서 막힌 모공들을 조금 정리를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지만 좀 어려워하시는 것들이 이 바르는 연고랑 크림 종류예요. 아무래도 종류가 워낙 많기도 하고 갈 때마다 이 병원에서는 이걸 처방을 해주고 저 병원에서는 저걸 처방을 해주는데 뭐가 맞을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연고와 크림들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고는 정말 쉽게 딱 구별을 하자면 첫 번째는 항생제, 두 번째는 레티노이드 유도체,
그 다음은 여드름 가라앉혀주는 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쉬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크레오신 T 외용액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하셨을 법한 여드름 약인데요. 클린다마이신이라는 항생제에 해당하는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레오신 T는 바르실 때 얼굴 전체에 바르시는 게 아니라 화농성 여드름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세균을 잡아야 하는 부위에만 소량을 톡톡 바르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용액이고요. 자극감이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듀아겔인데요. 듀아겔 같은 경우에는 크레오신 T보다 조금 더 자극감이 있으면서 조금 더 강력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듀아겔은 크레오신 T에 들어있는 항생제 성분에 더해서 과산화 벤조일 퍼옥사이드라는 여드름 자체를 조금 가라앉혀 줄 수 있는 성분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을 가라앉혀 주는 효과는 듀아겔이 조금 더 강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피부에 자극감이 더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듀아겔을 사용을 하실 때에는 처음에 굉장히 소량만 사용을 해보시고 이것이 나한테 문제가 없는지, 각질이 너무 많이 일어나거나 화끈거리거나 피부가 벗겨지는 것은 없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설명드릴 것들이 이제 레티노이드 유도체들에 해당하는 성분들인데요. 이 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세대별로 다른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 스티바 A라는 연고 때문인데요. 스티바 A를 유튜브들에서 뭐 피부 만병통치약이다 라는 식으로 좀 광고를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됐는데, 사실 스티바 A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전 세대의 약물입니다. 이 레티노이드 유도체 연고들 같은 경우에는 1, 2, 3, 4세대가 있는데요. 그 중에 1세대에 해당하는 약물로 레티노이드 유도체 성분들을 가진 연고들 중에서 가장 자극감이 강하고 광민감성이 강한 연고 중에 하나입니다. 스티바이는 현재는 단종이 된 제품이고요.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대용품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저는 굳이 스티바이를 사용하시는 것은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게 디페린겔이라는 제품인데요. 디페린겔은 아까 말씀드렸던 레티노이드 유도체 중에 3세대에 해당하는 제품입니다. 디페린겔 같은 경우는 스티바이에 비해서 자극감이 굉장히 훨씬 적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피지 조절이나 여드름 관리를 위해서도 사용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노화를 위해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데일리 루틴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약국에서 그냥 구매를 할 수 있는, 드럭스토어 같은 데서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를 할 수 있는 약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 중에 뭐 미국에 계신 선생님들을 만나서 많이 이야기를 해보면 본인들도 데일리 루틴으로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에피듀오겔은 디페린겔에 들어있는 레티노이드 유도체 성분에 과산화 벤조일 퍼옥사이드라는 것을 추가를 해서 넣어둔 성분인데요. 아까 듀아겔은 항생제와 과산화 벤조일이 들어있었다면 에피듀오겔은 레티노이드 유도체와 이제 과산화 벤조일이 같이 들어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극감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한 것도 사실이고요. 처음에 사용을 하실 때에는 쌀알보다 작은 크기의 소량을 이제 로션 같은 거에 섞어서 발라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사용량을 좀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게 아크리프라는 제품인데요. 아크리프는 이 레티노이드 유도체 성분들 중에서 4세대에 해당하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최신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치료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유도체들의 기능이나 방향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원투에 작용을 하느냐, 뭐 따로따로 작용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레티노이드 유도체에서는 이 아크리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자극감이 적고 우리가 데일리로 가장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신체에도 바를 수 있게 허가가 돼 있어서 등드름이나 가드름 이런 데들에 같이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연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처방을 해드릴 때에는 대부분 이런 항생제 계열의 연고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항생제 쪽을 하나를 처방을 해드리고 그 외에는 아크리프를 루틴으로 조금 처방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 전문의약품들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기도 하고 내 상황에 맞춰가지고 요구를 하시기도 하지만 의사의 추천을 따라서 제품을 내 피부 상태에 맞는 제품을 사용을 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본인이 사용을 했을 때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제품을 계속 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런 항생제 계열의 제품들은 무분별하게 계속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내성이 생기고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좀 의사들이 처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점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여드름 종류들과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뒤로 이 여드름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문의약품, 연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해당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한번 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